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번에 제가 셀레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연은 비타민이에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죠. 무기물질입니다. 무기질. 보통 광물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미네랄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하고, 이 미네랄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서로 간에 엮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아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몸에서 자꾸 기운이 빠지고 요즘 들어서 자꾸 머리카락이 빠진다 라고 하면은 뭐를 의심해야 되느냐? 이미 나와 있죠. 내 몸에 혹시 아연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탈모 샴푸 있잖아요. 탈모 샴푸는 기본적으로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 아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탈모에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기운이 빠지면 아연 부족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아연이 부족할 때 나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보면 내 몸에서 아연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아연 부족 신호. 첫 번째가 이 손톱에 흰 반점 생기는 거 있죠. 보시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와서 손톱에 흰 반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럴 때 아연이 부족한 거예요. 아연은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성분인데, 만약에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손톱이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예, 동그란 어떤 그 반점이 생기거나 흰 줄이 생기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요 근래에 많이 생기면 아연 부족이라고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 근래에 와서 음식을 맵게, 짜게, 이렇게 강하게 자극성 있게 자꾸 먹으려고 한다. 또는 간을 잘 모르겠다. 소금을 많이 넣어서 먹는다. 이렇게 미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연 부족을 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연이 이 미각세포에 작용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후각이죠, 후각. 후각도 아연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미각과 후각이 문제 생기면서 통째 음식 맛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항암하고 와서 항암 부작용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입맛이 떨어지는 거는 아연 부족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입맛이 떨어지고 맛을 모르겠고 냄새 나는 것도 시원치 않고 하다고 한다면 우선은 아연 부족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탈모. 모발도 역시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잖아요. 아까 제가 아연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역시 단백질의 일종인 모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모발의 세포 분화가 느려지면서 이 모발의 주기, 생장 주기가 짧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은 내가 아연을 좀 잘 챙겨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말고 검사로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정상적인 혈액 검사 수치가 성인 남성은 70에서 150 마이크로 퍼 데시리터, 성인 여성은 60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수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미네랄 검사,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내가 아연 부족이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할 때 요 미네랄 검사까지 신청하시면 요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수치가 부족할 때는 내가 좀 더 아연 섭취를 좀 잘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아연을 섭취를 하게 됐을 때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하루에 40mg 이하를 먹으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mg이라고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음식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굴 속에 아연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굴이 한 6개 정도 먹게 되면은 아연이 10mg 정도 들어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죠? 여러 가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골고루 좀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을 잘 드시게 되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아연 좋다고 해서 평상시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굴이와 같은
무기물 흡수하는데 저해를 주고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먹는 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연을 음식을 통해서 막 이런 증상이 나올 정도로까지 메스꺼움, 구토, 설사 이렇게 많이 먹기는 힘들어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상 먹지는 않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주사요법으로 했을 때 적정량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식으로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연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연이 우리 몸에는 어디에 좋을까? 가장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남성들 전립선 관계. 여기 남성 이슈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남자들 왜 그 굴 많이 먹으면 정력이 좋다 이러면 하잖아요. 그게 아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굴을 많이 먹으면 남성들 정력이 좋아져요. 또 정자량이나 정자의 품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불임 같은, 남성 불임 있는 남자들은 저희가 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그 아연이 이 전립선 주위 세포에 그 축적이 돼서 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를 억제해주고 전립선 암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든요. 소변빨이 약해지고 또 소변 자주 보게 되고, 남성들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은 아연 섭취를 꾸준하게 좀 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연은 사실은 면역 기능에 많이 도움을 주는데요. 저기 자연 살상 세포 아시죠? NK 세포. NK 세포가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 또는 암 세포를 찾아가서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 때 NK 활성도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제 한 500, 600 정도가 되면 되게 좋은 건데 너무 낮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 세포가 그 암 세포를 잡아 죽이러 갈 때 NK 세포가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NK 세포에서 물질 분비를 해요. 이게 퍼포린이나 인터루킨 2라고 하는 물질을 NK 세포에서 이렇게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데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퍼포린이나 인터루킨2라는 이 물질들이 아연이 충분히 있어야 충분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연이 적게 흡수가 되면은 NK세포가 있어도 이것이 재고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살상세포가 제대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퍼포린이나 인터루킨2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연을 잘 섭취를 해야 NK세포가 제대로 제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연 되게 중요하죠. 잘 챙겨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연은 정신 건강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 아연이 도파민 분비를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거든요. 도파민이 언제 나오는 호르몬이냐면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겨울철 날씨가 추울 때 밖에 나가서 햇볕을 이렇게 쬐고 있으면 어때요? 상쾌해, 기분 좋아, 그러죠. 또 우리가 어싱할 때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상쾌하고 기분 좋잖아요. 이럴 때 기분 좋아, 상쾌해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이 북반구 저쪽에서 독일이나 이런데 그런 사람 날씨만 해만 비치면 막 다 벗고서 눕잖아요, 햇볕에. 그 이유가 거기에 일조량이 적어요.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이런 데 사람들은 우울증이 되게 많아요. 자살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햇볕을 못 받으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거든요. 많이 걷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많이 걷고 햇볕을 많이 보고 해야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도파민 부족으로부터 올 수 있는 우울증도 예방해 주는 것이 아연이고요. 도파민 조절해 주니까. 또 한 가지는 도파민이 과잉 생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나 약물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게임 중독이 왜 오냐면은, 특히 도박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파민 과잉이에요. 그 환상이나 그 즐거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 아연이 도움이 돼요. 청소년 정서불안이나 중독증, 게임 중독에 할 때도 이 아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과잉 분비 말고 너무 또 분비가 안 돼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도파민 분비를 잘 조절을 시켜주는 아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되게 좋단 말이죠. 아연은 또 혈당 관리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이 아연이 없잖아요.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져요. 인슐린의 분자 구조에 딱 중간에 아연이 딱 들어있어. 그러니까 아연이 있어야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건강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연과 혈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연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그 암 관리한다고 할 때 암 관리하고 혈당 관리는 동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생활 습관하고 암 환우들이 다시는 이 암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 관리를, 건강 관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혈당과 암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혈당이 높을수록 암세포는 되게 좋아하고 혈당이 잘 유지가 될수록 암세포는 기를 못 써요. 그런데 만약에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서 혈당이 올라가겠죠. 이 아연은 인슐린과 관련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감기도 많고 독감도 많고 코로나도 독감이잖아요. 그죠? 네, 독감인데 독감인 경우에 감기인 경우에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하루 75mg의 아연을 섭취해 보니까 감기를 앓는 기간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75mg이면 어때요? 그때 미국에서 발표한 것 같이 하루에 40mg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좀 높은 수치잖아요. 일시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이 많이 떨어질 때는 아연 섭취를 좀 더 많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면역을 올리는 데는. 물론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작용도 나올 수 있지만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연 섭취량을 좀 많이 늘리는 것도 감기나 독감을 빨리 치료하는데 또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아연 섭취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항암을 하고 오거나 또 수술을 하고 와서 도저히 입맛이 없고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연을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사요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맞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징크온주라는 주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연 주사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때 특히 아연이 많이 부족할 때 검사상 아연 부족이 나왔을 경우에 이 징크온주라는 이 주사를 맞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 궁금하죠. 각종 음식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거는 굴이에요. 굴인데 굴은 사실은 그 암 환자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한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주의할 점은 뭐냐? 절대로 생으로 먹어서는 안 돼요.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되고 상하기가 쉽잖아요. 지금은 굴철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제철에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조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 미네랄은요 조리를 해도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 않아요. 비타민C 같이. 비타민C는 열받으면 파괴되잖아요. 미네랄은 끓이거나 해도 원래 가지고 있는 미네랄 자체가 파괴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해서 먹어도 아연 섭취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처음에 이제 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기 속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고기 많이 먹지 못하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연은 많이 들어있지만 고기 자체가 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자주는 먹지 않더라도 가끔씩 고기 먹는 거 괜찮으니까 한 번씩 드시면 되는데 오히려 아연 섭취를 위해서 고기를 매일 먹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주 먹으면 좋을 것 굴이나 미역, 다시마 이건 너무 좋아요. 해산물. 이제 특히 미역, 다시마에도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지만 아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특별히 갑상선에서 요오드 요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역, 다시마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 브라질 너트가 한동안 유행이었죠. 브라질 너트 하면 사실은 그 아연보다는 셀레늄이 더 유용해요. 음식을 통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도 사실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니까 브라질 너트 선물 들어오면은 잘 드세요. 드시면 되고 또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좋고요. 또 이제 요구르트나 현미,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런 데 아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식주 많이 하세요. 내가 식당에 올라가면은 현미 드신다고 해놓고서 그냥 안 드시고 다시 또 넣어놓은 거 되게 많아. 근데 현미 속에 정말 아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뭐 샐러드 드시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 만약에 밥을 드신다면은 되도록이면 현미식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현미를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는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평상시에는 이제 아연 부족을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암이나 또는 수술 이후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연이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주사요법이나 비타민 제제, 또 미네랄 제제, 나와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주사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주는 용량대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먹는 그러니까 영양제 있잖아요. 이건 용량을 잘 보시고 용량이 초과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용량대로만 드시는 거 이건 주의해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그 암환우들에게 면역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